재개발 보상금. 순식간에 사라진 내 집의 운명. 집은 단순한 벽돌과 지붕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웃음과 눈물, 희망과 좌절,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살아온 집이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손에 쥔 보상금마저 가족과 세상에 의해 흩어져 버린 한 여인의 충격적인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재개발 보상금, 순식간에 사라진 내 집의 운명.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애, 올해 74입니다. 서울 변두리 좁디 좁은 골목 끝에 있는 단층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둘은 도시로 떠나 제 삶과는 멀어졌지요. 집은 허름했습니다.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 낡은 대문에는 언제나 삐걱거리는 소리. 부엌 앞에는 오래된 가마솥이 있었고 담벼락에는 매년 고추를 널어 말렸습니다. 비록 좁고 낡았지만 이 집은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밥을 나누고 울고 웃었던 곳. 저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제 인생의 역사였지요. 어느 날 구청 사람들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가 재개발로 바뀝니다. 조감도를 펼치니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 단지, 공원, 상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이크 잡은 조합장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낡은 집을 허물고 아파트로 들어가시면 집값이 최소 3배 이상 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자가 되실 겁니다. 이웃들은 설렘에 들떴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아파트 주민이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살 날이 오네.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다 살아왔는데 낯선 아파트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이웃들의 압박과 조합의 설득에 결국 저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포크레인이 골목으로 들어오고 집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마루,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모두 폐허 속에 묻혔습니다. 보상금 무려 7억 원.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돈을 가져보다니. 남편, 당신, 이 돈이 우리 노후를 지켜줄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연락 끊겼던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금융업자들은 속삭였습니다. 이 돈으로 펀드에 넣으시면 2배가 됩니다. 이웃은 권했습니다. 준혜 씨, 조카가 부동산 잘하니까 한번 만나봐요. 저는 불안했지만 결국 가족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큰아들에게 돈 관리를 맡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미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보상금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썼고 일부는 엉터리 투자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지인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순애 아주머니, 아드님이 요즘 새 차 뽑으셨더라고요. 왜 제 차라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내가 외제차를 샀다는 게 사실이냐? 아들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돈도 있는데 좀 좋은 차 타면 안 돼? 체면도 있어야지. 며칠 뒤에는 고급 시계가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고, 고급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영수증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울며 호소했습니다. 이 돈은 내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집값이야. 내가 마음대로 흥청망청 쓸 돈이 아니라고.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너무 구두쇠처럼 굴지 마.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피부치, 내 아들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 잔액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잔고 확인표에 찍힌 숫자 280만 원. 손이 덜덜 떨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다 잃었구나. 재개발 아파트는 완공되었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 이사 트럭을 불러 새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골목길에서 함께 김장도 하고 여름이면 마당에 멍석 펴놓고 수박을 나눠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번듯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베란다에서 서로를 내려다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반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은 낮고 창문은 길가 보도블록 밑에 달려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목이 창문으로 보였지요. 밤이면 쥐가 들락거리고 습기 때문에 벽지는 금방 곰팡이가 피어 시커멓게 번졌습니다. 겨울이면 보일러가 잘 돌지 않아 전기장판에 몸을 의지했습니다. 손발이 시려워 잠에서 깨면 내가 왜 이 꼴이 되었을까? 그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나도 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스스로를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러웠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 이웃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마주치면 아이고, 순애 씨, 아직 거기 반지하에 계세요? 그 말 속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면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홀로 버려진 신세는 아니었을 텐데. 세월은 어느새 제 몸에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제가 살던 동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서 있었습니다. 밤이면 불빛이 반짝였고 어린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저곳은 한때 내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이구나. 가끔 병실을 찾아오는 옛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혜 씨, 우리 집값이 벌써 2배가 올랐대요. 애들도 좋아 죽습니다.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무너졌다고 내 삶이 무너진 건 아니었는데 나는 왜 돈에 눈이 멀어 아들을 믿고 결국 이렇게 모든 걸 잃었을까? 이제 깨닫습니다. 집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 마음조차 돈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저를 더 슬프게 합니다. 저는 옛 이웃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집이 무너져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보상금이라는 단맛에 눈이 멀면 결국 사랑도, 가족도, 마음도 다 잃게 되지요. 그리고 눈을 감으며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여보,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이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그냥 당신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재개발은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평생의 삶을 무너뜨리는 비극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의 집을 잃고 손에 쥔 보상금마저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평생 살던 집이 철거되고 거액의 보상금이 들어온다면 과연 현명하게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